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 왜 요즘 부모들은 유산을 미리 주지 않을까요? 정말 자녀가 걱정돼서일까요? 아니면 부모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꿔준 지 6개월 만에 엄마, 이제 이 집 제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도와달라 할 때만 잘하던 자녀가 한 번 재산 맛을 보는 순간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경험,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유산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준 뒤 오히려 자녀와 멀어졌다고 호소하는 노인 상담 또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몇몇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모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요즘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재산을 지키고 있을까? 유산을 미리 주지 않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지키고 본인 노후까지 챙기고 있을까? 오늘은 그 현실적인 해답을 현명한 부모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오늘 이 영상 후에는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고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유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첫 번째, 유산을 미리 주면 관계가 뒤바뀐다. 유산을 미리 주면 관계가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살아오시면서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기 싫다. 그 마음 하나로 돈을 아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먹고 싶은 과일을 내려놓았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늘 미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아예 아들 명의로 된 집을 사주셨습니다. 낡은 본인 집을 팔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털고 내 노후는 내가 어떻게든 살면 되지 하며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셨죠. 아들은 처음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 이 정도 해줬으니 앞으로는 서로 더 끈끈해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주말마다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문자 답장은 점점 차가워졌고 찾아오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어렵니? 이렇게 물으면 아들은 바빠서 그래요.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조심스레 한마디 꺼냈을 때였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담되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연금 있잖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어머니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서운함, 허탈함, 배신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아이를 버릇나쁘게 만든 걸까? 하지만 이건 자녀의 인성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심리 구조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 원리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그 수준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은 고마워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내 몫이었다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둘째, 소유 효과입니다. 무언가를 받는 순간 사람은 그걸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포함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준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머릿속에는 이건 내 집으로 굳어집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주었는데 자녀는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미리 주면 관계가 뒤바뀌는 이유는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의 역할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역할이 한번 굳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바라지만 받은 자녀는 당연한 권리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은 엇갈리기 시작하고 그 엇갈림이 쌓이면 서로가 서운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다 줘버렸을까? 그 집만 내 명의로 두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 덩어리가 아닙니다. 재산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를 너무 빨리 넘겨버리면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들어옵니다. 정이 아니라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유산을 미리 주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관계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부모님의 품격이자 자녀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두 번째, 자녀의 삶은 도와줄수록 망가질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힘들어지더라도 애가 편하면 그걸로 됐지 뭐. 이 마음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숭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따뜻함이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들고 삶을 스스로 책임질 힘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를 살 때도 부모님이 절반을 보태주셨고 아이 어린이집 등록비도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챙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면 돈 많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덜 힘들면 좋지. 정말 사랑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회사 힘들어요. 다니기 싫어 죽겠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버텨봐 하고 다독여도 아들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빠도 엄마도 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숨겨진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님은 또다시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금방 문을 닫았고 아들은 부모님께 죄송해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부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피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것을 가족 심리학에서는 과잉 지원의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돈과 편의를 너무 많이 제공하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굳어지고 당연함은 어느 순간 부담 주는 존재로 부모를 바라보게 만드는 슬픈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 원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자꾸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도전할 용기도 약해집니다. 어차피 누군가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직업 안정성, 자립성, 문제 해결력, 책임감이 동세대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부모의 선한 의도가 자녀의 근육을 약하게 만든 셈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서 관계에 오해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을 보듬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녀는 내 인생의 비용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이 책임을 안개처럼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유산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자녀의 자립심을 앗아가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버팀목을 세워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가 자기 발로 걷는 힘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이제는 조금씩 혼자 서겠지.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느낍니다. 지금까지 도와줬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지. 이 차이가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은 지치고 자녀의 마음은 약해지고 관계는 점점 비뚤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모의 사랑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도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도와주면 자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사실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유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세 번째, 노후의 안전망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60대 후반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연금과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적금으로 꾸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전세가 너무 올랐어요. 보증금을 조금 보태주면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적금 절반을 꺼내 딸에게 보태주셨습니다. 딸이 힘든데 내가 도와야지.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도 점점 올라가고 약값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좀 부담되네. 혹시 이번엔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엄마도 연금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처음 도와줬을 땐 뿌듯했어. 근데 막상 내가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더라. 이 사례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딸의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놓으면 부모는 당당해지고 자녀는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 자녀를 돕고 나면 정작 본인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관계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한국 노년층의 생활비 부족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 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내가 참고 아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함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자녀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부모님이 걱정돼서 불편하고 부담감 때문에 예민해지고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애들도 힘든데 내가 더 달라고 할 순 없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노후는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튼튼해야 자녀도 편안하고 부모도 당당하고 관계도 오래갑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안정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스스로 든든해야 자녀도 사랑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에게 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안정시키고 자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이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산 미리 주면 생기는 일 네 번째, 한 번 준 유산은 되돌릴 수 없다. 유산을 미리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 준 유산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법과 현실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 평생 아끼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지금이 제일 돈이 필요한 시기겠지. 그 마음 하나로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고마워했고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집에서 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말투가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아버지, 이건 이제 제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여기저기 정리하면 우리도 불편해요. 그 말 속에는 여긴 이제 당신 공간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느리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조만간 주무시는 방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방을 넓게 써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미 손님이 된 것 같은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거주권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내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모든 권한은 내 손을 떠났구나.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대부분이 증여 이후 부모가 되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모가 평생 살아온 집이라도 명의가 넘어간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자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적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받은 사람은 이건 원래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져도 내가 받은 건 정당하고 그건 이미 내 소유라는 기준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탁할 때조차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제가 드릴 여유는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부모는 서운하고 자녀는 부담스럽고 관계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뒤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유산을 미리 주는 순간 부모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준 만큼 이 아이도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이 됐으니 그건 끝난 문제.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는 한없이 크지만 법과 심리는 냉정합니다. 부모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재산은 실제로는 한 번 넘어가면 거의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유산을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 어떤 조건으로 줄지 꼭 신중하게, 꼭 늦게, 그리고 꼭 부모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지만 현실은 경계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특히 재산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남겨두는 마지막 재산은 황혼기의 안전망이자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부모의 품격입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유산을 미리 주면 관계가 달라지는지, 왜 자녀를 너무 도와주면 오히려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부모 자신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도 지키고 내 노후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전략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 첫째, 유산을 미리 주지 않는다. 필요할 때 일시적 도움만 준다. 집을 통째로 해주는 대신 전세보증금 일부, 결혼자금 일부 등 부분 지원 한도 설정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방식은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는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설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은 꼭 함께 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보다 경험을 지원한다. 목돈을 한 번에 넘기면 감사함은 금방 사라져도 당연함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돈보다 경험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손주 돌봄비, 병원비, 가족여행, 이런 것은 일시적 목적형이라 관계도 더 따뜻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쌓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훨씬 오래 남고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셋째, 재산 계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 가족끼리라서 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줄지 방향만 정해두고 나중에 상황이 확실해지면 공증이나 계약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로 남기면 형제 간 갈등도 줄고 오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넷째, 자녀 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유산 갈등의 80%는 누가 더 받았냐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게만 집, 다른 쪽에게만 목돈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차이를 둬야 한다면 이유와 기준을 미리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 돌봄을 누가 더 많이 도왔는가? 이런 기준도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형평성은 유산의 금액보다 형제 관계를 지키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노후를 최우선으로 둔다.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집, 내 생활, 내 치료비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져야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이 주택연금, 연금상품, 가족신탁 등을 활용해 내가 끝까지 내 돈의 주인으로 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모가 안정적이면 자녀도 부담이 없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하자면 부모의 재산은 자녀와의 약속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방식이 자녀에게 물려줄 진짜 태도이고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품격입니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품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유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유산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식이며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를 존중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나를 지키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대와 의존이 아니라 존중과 경계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서운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는 부모가 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뜨끔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상처를 겪고 있으며 같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